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이수연, 조지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2% 가까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배트맨 시청자분들께서도 걱정이 깊어졌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빅히트 이슈도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버티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생각이 많아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또 스마트 개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빅히트가 아니라 스몰 히트였습니다. 네, 제 개그를 아무도 안 받아주시네요. 죄송합니다. 빅히트였는데 스몰이었다. 네, 오늘... 이제 이해했네요. 죄송합니다. 4% 가까이 빠지면서 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른쪽에 계시는 허반석 위원님께서는 네. 오늘 빅히트 상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SK바이오팜과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IPO를 거친 학습 효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고 봐요. 맞아요. 스마트해졌다는 그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상이 풀린다고 하면 다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이제 올해는 IPO 시대가 어느 정도 저물었고 네. 연말장을 준비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빅히트는 학습 효과도 만만치 않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또 예. 김선윤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위원님 오늘은 좀 컨디션 괜찮으세요? 뭐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뭐 참 재밌는 하루네요. 참 힘든 하루예요. 요즘에 많이 힘드네요. 네, 우리 뭐 가족분들은 해피하시겠지만 시장은 많이 힘드네요, 여러분. 빅히트가 떨어지니까 TS 인베스트먼트가 급등 오늘 상한가를 갑니다. 왜 상한가를 갔냐? 빅히트는 이제 끝났어. 어디로? 크래프톤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게임 제작사이죠. 그래서 TS가 크래프톤으로 해서 한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했을 당시보다 주가가 한 2.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TS 인베스트가 그 이슈 몰이하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시장이 급변하는 것 같아요. 연초 대비해서 항상 테마성 이슈들이 항상 점점점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데 이번 시장은 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숙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양도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걸 좀 해결해 줘야지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 기관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한 2,300 후반부터 해서 2,450 그 중간 밴드에서 계속 강하게 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연말까지 내년을 위해서. 이게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해요. 이 점이 좀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 버티셔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같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냉정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던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꿀팁들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1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장 정리부터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큰 폭의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매도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매수해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량에 비해서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국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말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잡고 있어도 너무나 꽉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는 이제 대내외 변수 이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반복드리는 거, 기업의 모멘텀이 살아있고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부분 기업들은 연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이 크게는 나타나지 않을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10월 말 11월 중순까지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연말 양도세 이 부분이 시장을 너무나 꽉 잡고 있다. 코스피에서 연기금, 코스닥에서는 사모펀드 쪽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외인들의 매도세의 시장이 현물, 선물 합쳐서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되 기본에 충실하다면 주가는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꼽은 종목,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기본에 충실하다면 거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거뜬하다.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드디어 원래 기존에는 이 김선현 위원님과 허반석 위원님이 함께 오픈 채팅방에 계셨는데 네. 이제는 독립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독립 축하드려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1,500명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인기가 많아도 네, 그렇게 불쌍하네요, 되는. 또. 네. 네. 지금 1,400분이 넘게 들어오셨는데 이제 100분의 자리가 남았고요.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또 따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7분 정도 계신데 1,500분 채우려면 정말 열심히 또 달려가야겠어요. 네, 이번 생에 가능하기를 네, 기대해 그럼요. 보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럼요. 저희가 또 열심히 힘을 모아서 1,500분 채워드릴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도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내일 장중부터 바로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선현 위원님한테도 오늘 시장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노란톡 같이 하시다가 또 네. 허반석 위원님이 어쩔 수 없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정말 우리 허 의원이 잘해서 나간 거예요. 오. 잘해서 나간 거고요. 뭐 허 의원 종목들 장난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 갑자기 막 쫙쫙 튀는 종목 너무너무 많고 원체 분석을 잘해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허 의원 종목은 플러스를 보여주기도 맞아요. 하고 괜찮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그냥 좀 많이 좀 지루했던 시장, 뭐 코스닥 3%까지 좀 밀리기도 했었고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2% 정도 하락 마감이잖아요. 언제 이게 좀 바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참 많이 답답한 게 환율은 지금 워낙 강세로 가고 있는데 환율은 원달러는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외인들은 그닥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기관은 그냥 신나게 팔아서 나가고 있고 유럽 쪽의 코로나 이슈 영향이라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 두 가지밖에 기관의 차익 실현과 양도세 부분에 해결이 안 되니 양도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연말까지 빠져나갈 자금이 약 4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말이 40조지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 하락 추세에 동참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또 반대의 포인트가 있어서 시장이 또 약간 좀 출렁이 우려스럽긴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주 하시면 안 되고 튼튼한 바닥주, 실적주 위주로 잘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 튼튼한 대형주거나 바닥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바닥주 매매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요. 연말로 갈수록 테마성 종목들이 입지가 좁아집니다. 네. 급등주 입지가 좁아져서 등락폭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급등주를 사실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가능한 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부터의 시장은 어떻게 해요? 연말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맞춰서 실적 상승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반도체, IT 보셔야 되고요. 요 두 개를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또 개별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든 시장이었지만 시장을 조금 즐기실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오픈방 같이 오시고 또 우리 허 의원 오픈방 들어가셔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계속 아침도 수시로 체크해 드리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이 좀 튼튼하지 않으면 앞으로 연말까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시진핑 주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12월에는 정말 오겠다고 네. 또 오늘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나왔었어요. 네,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야기들 한꺼번에 챙기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은 정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으시죠? 그쪽으로 카메라 어플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 대응 방법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지금 함께 보시죠. 노후를 위해 투자할 종목. 2021년이 다가오며 마음이 급해집니다. 시간이 어쩜 이리 빨라지는지 친구들은 집을 샀다고 하고 여기저기 다들 투자 이야기뿐입니다. 노후를 위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네, 이번 주 계속해서 노후 대비 종목들 저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 슬기로운 주식생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김선유 위원님의 왼쪽에 이 손목시계랑 팔찌가 너무 반짝반짝해가지고 지금 시선이 강탈되고 있거든요. 아, 네. 이런 시계 살 수 있는 종목을 알려주시는 이거 거죠. 좀 많이 비싼 건데. 아, 그러니까요. 아니 뭐 노후도 뭐 네. 노후는 일단락 짓더라도 아니, 저 시계 팔면 노후 대비 되겠는데요? 아니, 상당히 고가의 시계인데,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시계예요. 오, 정말요?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10년 전 시계인데 제가 산 거 아닙니다. 물려받은 시계고요. 네. 제가 이걸 나중에 차다가 그죠? 회장님- 존경하는 대표님. 네, 회장님의 아니야. 이제 회장님 아드님이 좀 나이가 차면 네. 제가 다시 물려줄 겁니다. 진짜요? 예,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이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뭐 회장님이 약속한 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너무 블링블링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위한 뭐 이런 현물도 좋고요. 정말 좋죠. 네, 아니면 네네. 현금도 좋고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할 수 있는 부분들 많으니까 네.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허바석 의원님께 먼저 종목 힌트 들어보죠. 네. 노후 대비라고 하면 그래도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오늘 힌트를 드리면 실적과 모멘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실적과 모멘텀 숫자와 실체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영업이익도 37%, 순이익이 무려 60% 이상 오른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 공장 가동률이 한 곳이 96% 이상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두 곳에서도 50%, 70% 이상의 공장 가동률을 반기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신공장을 이미 다 완공이 돼가는 상태입니다. 연말 또는 내년 연초 일찍 완공이 돼서 가동을 할 예정이다라고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캐파가 증가되면 당연히 매출도 증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수혜가 또 있는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한 해 매출 수준의 2배에 가까운 것을 반기에 이미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까지 어느 정도 들고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했고 제가 2부에서 기업을 공개할 때에 당연히 기업 IR 담당자 통화한 내용까지도 힌트로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종목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또 기업 IR 담당자와 전화까지 해서 정말 검증된 종목을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 분들은 2부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김선윤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손목에 네. 노후 자금이 준비가 아니, 되어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제 몸에 있다가 이제 잠깐 없어지는 맡은 시기에 거니까요. 그죠, 그죠. 잠깐 맡은 겁니다. 그쪽 그럼 네. 새로 모으셔야겠어요. 노후 자금을. 아, 예, 그럼요. 어떤 종목으로 모아볼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잘 올랐어요. 굉장히 큰 대형주인데요. PBR이 0.2배입니다. PBR 0.2라 자산가치 5분의 1 엄청 싸죠. 그리고 현대차의 수소차 대장의 오른팔격입니다. 오른팔격으로 굉장히 조금 이슈가 좋은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과 외인들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이 오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굳건한 종목이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예전에 저 위에 고점에 대비하면은 최소한 주가는 한
4-5배 가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깨진 상황에서 이제 본격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선 회장님의 이 투자 스타일 자체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 충분하게 성장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거, 큰 주가 상승을 길게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닐까. 제가 이 종목을 확실하게 보건데 제 셀트윤이라고 좀 말씀을 좀 이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셀트윤. 이 종목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한 5-6배 이상은 오를 수 있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다 귀찮아, 주식하기 싫어, 이 종목 그냥 박아두시고 한번 큰 수익 긴 시간 동안 계속 내시면 어떨까,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팔랑귀라서 지금 엄청 설레거든요. 이 사고 종목 싶으세요? 이 종목 뭘지 2부에 공개될 때 저도 귀 쫑긋 세우고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네. 저평가되어 있고 또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부에 저희가 종목명 공개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매매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이렇게 슬기로 주식생활 종목 짚어봤고요. 저희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상 찍고 하락세로 빅히트 시초가 4% 하회 마감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히트가 아니라 스몰히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너무 많이 좀 오늘 사실 상장을 좀 잘못했다는 말도 있어요. 오늘 그래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장 날짜를 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넷마블 관련된 종목 중에 넷마블 DPC 초록뱀 있는데 넷마블이 10% 가까이 빠졌고 DPC는 20%, 초록뱀이 16% 빠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네. 또 배트맨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이긴 했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이거 얼마나 상한가를 네. 갈까 이 내기를 한번 했었어요. 언제 하셨나요? 그러니까 화요일 화요일 날이요. 날 화요일 날. 위원님들이랑 했었는데 월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월요일이었군요. 두 분의 네. 위원님과 했었는데 위원님들은 이미 상장이 됐으니까 이 결과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혹시 상한가 몇 번까지 예상하셨나요? 저는 상한가를 음. 오늘처럼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했었어요.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낮 방송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구독경제에서도 빅히트가 구독경제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빅히트의 2020년 매출액을 한 6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 부분들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구독하면 이제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도 구독 경제를 이제 논리를 입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아미 멤버십 이런 것도 연간 구독이 33,000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미 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구독 경제 논리를 빅히트에다가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6천억 정도의 매출액에다가 PSR 10배, 11배 정도를 하면 시가총액이 6조에서 7조 언저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빅히트 주당 오늘 30만 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시가총액이 결국 10조가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10조 정도면 이제 6에서 7조, 공모가가 4에서 6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총이 10조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6조에서 7조 이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스몰히트가 된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죠. 학습 효과.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그쵸. 연상, 따따상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연말까지 그 이제 배당주 쪽으로도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PSR을 적용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 10조는 조금 오버슈팅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버슈팅 구간이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마이너스 4%로 이제 주가가 시작을 했는데 좀 상승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진 걸까요? 상승 여력은 이제 앞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사업성이나 빅히트 엔터의 최대 이제 그룹이죠. BTS의 활약, 그리고 아미들의 어떠한 동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나는 빅히트의 주주입니다라는 이런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한 주씩만 산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 주식 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락업 보호 예수된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질지도 앞으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승 여력, 저는 PSR
7조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무난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의 어떤 활약을 펼치나에 대해서 빅히트의 주가 흐름이 좀 갈릴 수 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인 DPC 빅히트보다는 넷마블과 DPC 초록뱀에 더 많은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또 흐름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선우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 아미들이 한 주씩만 사도 사실 네. 상회가 가능하다. 지금 같은 말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근데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적정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아미 전 세계에 계신 수가 한 5천만 명 된대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수랑 똑같아요. 네, 5천만 명인데 네. 유동 주식 수가 지금 빅히트 주식 수가 몇 주냐면 3,380만 주인데요. 유동 주식 수가 뭐 한 1,500만 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겨 있는 거 빼고 최저주 물량들 뺀다면 그러면 사실 이 아미 분들께서 이 종목을 한 주씩만 사셔도 3명 중에 1명밖에 못 사요. 예, 이게 굉장히 조금 복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에 있어서 싹 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가격적으로 25만 8천 원? 사실 아미분들 앨범 사고 주기적으로 사면서 그 BTS 관련 상품들을 뭐 최소한 1년에 20만 원 이상은 사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건데.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도 같고 그래서 참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참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빠졌을 때 만약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어떠한 특정 mem버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주가 빠졌어요 힝 한번 해버리면 그냥 바로 막 들어올 거라고 이게. 그냥 애교 부리신 거 아니죠? 아니 진짜 냉정하게. 했어요. 진짜 진짜로 하는데요? 네, 왜요? 왜 가능성이 있다니까? 가능성이 있다니까? 정말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를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전 세계 아미들의 유행처럼 빅히트 주식을 하나씩 가져가는 게 이게 만약에 하나의 조금 매너이자 문화가 돼버린다면 주가 감당 못해요, 이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열어둬 보자. 혹시나 항상 저는 주식을 할 때 수십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종목을 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주가 흐름 자체가 빅히트의 청약 증거금 자체가 한 100조 가량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반 들어왔죠. 반 58조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는 첫날 상한가 가면은 바로 풀린다고 예상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가족방 분들께서 문의하실 때 33만 원 이탈하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30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이거는 팔고 나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사신 분들도 빨리 정리하고 나가셨고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그냥 싹 밀려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넷마블이나 DPC나 초록뱀 같은 경우가 주가가 사실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되나.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죄 지은 종목은 아닌데 얘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아야 되나. 어쨌든 상장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SK 같은 경우도 그룹 같은 경우도 바이오팜 상장 후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한 하락이 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보신다면 넷마블 같은 경우나 DPC나 초록뱀 같은 경우가 너무 과한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많진 않지만 어쨌든 기관들에서의 매수 흐름이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 연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긴 하겠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가 우선은 그래서 체크를 해드리자면 넷마블 같은 경우나 DPC나 초록뱀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할 건데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의 흐름에서 이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히트 10일 뒤에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단 말이에요. 일부가. 그런 물량의 소화 과정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넷마블, DPC, 초록뱀을 어떻게 해요? 다시 뭐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자고 일어났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미 열렸지만 외국 입장에서 아미들은 새벽에 시작이에요. 그렇죠. 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내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선은 넷마블의 주가는 죄송합니다. 빅히트의 주가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네. 저는 이 종목은 귀신이어도 모른다. 네. 그 정도로 진짜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느긋하게 우선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닥을 다지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허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독 경제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빅히트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영향을 팬들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농담처럼 하셨지만 한 주씩이라도 사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엔터주와 관련된 또 다른 게임주 여러 가지 같은 섹터로 묶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연관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파동이 계속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두 위원님께서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투자 전망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좀 처음에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두 기업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만의 TSMC도 그렇고 미국의 인텔도 그렇고 앞으로도 반도체 투자 전망이 밝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반도체 시장 어떻게 보세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반도체 시장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파운드리 기업 후공정이나 그 섹터 안에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지수와 함께 밀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차트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신고가를 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월봉과 연봉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미 신고가 권역에 진입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월봉과 연봉을 봤을 때 월봉 상태에서 신고가 권역이고요. 연봉 상태에 봐서도 현재 차트상 신고가 영역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나서 제가 삼성전자만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이 계신다면 한 가지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에서 연봉 차트거든요. 연봉 차트에서 지금 5년 차트를 제가 진하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라 색깔 선이 5년 연봉 차트에서 5년 선이거든요. 네. 이 5년 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하십시오. 5년 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하면 100% 수익 보실 수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차트상에 이 보라 색깔 선, 보라 색깔 연봉 5년 선이에요. 연봉 5년 선. 여기서 하회했을 때 매수하는 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놓쳤다 하면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차트, 연봉 차트를 열어놓고 5년 선 아래에서 사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신고가 권역에서 어떻게 보시냐면 소재 부분에서도 좋은 기업들, 기업에서도 좋은 후공정, 장비 이쪽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탄탄한, 실적이 있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 몇 개 살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다 좋거든요. 원익 IPS, 원익 QNC, 덩달아서 원익 홀딩스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ISC 있죠. 그다음에 EUV 분야에서는 SNS텍, SFT 있을 거고요. 후공정에서는 SFA 반도체, LB세미콘 있을 거고, 제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갈 수 있는 종목 원익 홀딩스, 원익 IPS, 원익 QNC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유의 깊게 보신다면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과 EUV,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다녀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그 나머지 공정에 속한 부분들, 기업들, 특히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 한번 챙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EUV, 후공정, 장비, 그리고 PCB 기판, 이 섹터별로 또 어떤 종목이 좀 잘 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항상 100%는 없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5년 연봉 기준으로 사면은 100% 수익은 볼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전략적으로 이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선윤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 연말까지는 좀 힘들 거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좀 예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네, 뭐 5G도 잘 갔었고 2차 전지도 갔었잖아요. 반도체주들이 그나마 좀 덜 간 것 같긴 한데 실적을 따져보자면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5G나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본격적인 개화기는 내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특히나 이 반도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외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현상은 원달러 포인트의 하락에서 워낙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싸그리 매집을 하는 느낌이 사실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포인트 그 투자 상황을 딱 체크해 보자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아니었지만 최근에 오늘 빼고서 외인들의 집중된 매수세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상황 나쁘지 않게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외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좀 들어오는 모습이 진척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하실 것이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치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잘 나왔어요. 그런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3분기보다는 조금 덜 나올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4분기의 예상치보다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주가 흐름 자체가 쉽게 여기서 그냥 바닥으로 내려갈 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천천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에 삼성전자 오늘 약간 빠졌다. 하이닉스가 좀 재미가 없다. 시장의 영향인 거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3억 이상의 물량을 가진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 물량들이 양도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고 지수의 상승을 방해하고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이 계속적인 차익 실현을 지금 하는 시장이에요. 연말까지 차익 실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여준다고요. 11월까지고 12월 되면 안 합니다, 주식 잘. 그래서 당장은 이 포인트에선 양도세 부분밖에 해결이 안 돼요. 빨리 정부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지만 삼성의 하락분이 멈출 것이고 그리고 상승적 분위기를 타면서 빨리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관련된 뭐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은데 두 종목이 지금 우리 허위한 거 제가 좀 겹쳤어요. 코스닥 쪽에서 보자면 원익 IPS하고 ISC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를 저는 세 개를 보고 있는데 원익 IPS 관련주 다 좋고요. ISC 관련주 좋고 이오테크닉스도 굉장히 좀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제 코로나의 큰 하락 부분은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반등이 나온다 볼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AI 반도체 이슈들도 굉장히 좀 큰데 삼성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 AI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AMD에서 AI 칩 제조사인 자이언링스와 인수 협약을 좀 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인 RF셈이나 네페스나 AD 칩스나 고영이나 솔브레인 등이 또 이 시장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시장을 열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관련된 반도체, 뭐 장비, 부품, 소재, 뭐 AI 반도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AI 반도체 패권 경쟁 삼성이 이미 나가니까 해외 나가고 있지 이재용 부회장이 뭐예요? 점수 따려고 뭐요? 수주 따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포인트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바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과연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최악인 경우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추세적인 하단 이탈로 보자면 저는 58,000원까지 봅니다. 58,000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은 와 이건 진짜 싸다라고 매수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반등이 나온다면 전 고점 포인트 62,800원짜리 나오는데 이 이상 갈 거예요. 그래서 64,000원대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지 않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하게 9만 원 넘고 10만 원대 넘어가면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도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종목들 중에 좀 겹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트레이딩 Q&A는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 김선현 위원님께서 특별한 영상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선윤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기업 방문을 왔습니다.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뜯어볼 겁니다. A부터 Z까지 진짜 밑바닥까지 파가지고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는 넥스타이 기술연구소에 왔습니다. 지금 뭐 바쁘게 회의 중인 분들도 많고요. 바쁘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이곳에 계시는 제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 넥스타이는 그 머신 비전 검사기를 주로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그 지금 올라오신 이 넥스타이 7층은 현재 그 넥스타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영상 기술 검토를 주로 하는 그런 부서에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두 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인데요.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도 한 3-4개 정도 팀이 있어서 그 평형 필름 검사기 및 기타 뭐 여러 가지 식품 인물 검사기 이런 다양한 그 검사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서가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를 각각의 이제 그 고객과 만나서 네네. 그거를 잘 적용될 수 있게 계속 유지 보수하고 그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부서로 해서 한 개발 부서 한 5-6개가 같이 해서 여기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뭐 자세한 그 검사 장비의 그 개발 실험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 그 룸 안에 그런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와서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 넥스타이라는 기업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넥스타이의 진광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사업 현황과 비전에 대해 조금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회장님 뵙고 이노메트리도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셨던 이전과 같은 뭐 옛날 원양자원 사례부터 시작해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중국 오너분들에 대한 한국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한 부분,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워가실지 이런저런 아주 상세한 부분 궁금하셨던 부분 다 긁어드릴 테니까 제가 회장님 뵙고서 하나하나 질문 드리고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지만 이노메트리 매각 이슈가 좀 있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연관성 자체가 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离子电池在韩国也算是第5次工业革命的主要的核心。在我参加韩国的这种商务代表的会议上，所以在中国现在也得到了很多的政府的一个支持。那么在盈多美丽呢，我们有把我们的股份的36%销售给了一个非常专业的，因为在那个集团中有着很多离子电池方面的顾问，销售给了他们。我们Nexi收益呢大概635亿，跟我们当时的投资差不多，收益翻了113倍，113倍。那么，但是我们保留了一部分的股份，就代表着 Nexi 会持续的关注它的业务。而在我个人的观点来讲，技术
可能是韩国一定会非常非常好，但市场一定要在中国是这样的。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드리면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중국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뭐 원양자원을 비롯해서 좀 많이 중국 회사들이 또 중국 오너들 분이 계시는 회사들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 좀 안심을 시켜줘야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我已经在韩国来了5年了，非常喜欢这里的人情，包括美食和风俗文化，而且在这里也生活得非常习惯。最近也拿到了在韩国的永居权，同时呢，我的宝宝也在这里，他5岁的时候就上学了1年，然后现在又回来韩国上学，所以我们很喜欢这里，也愿意在这里待下去。 其次呢，我曾经一直现在来讲还是韩国商务部Kauter的投资宣传大使。即使我也听到了一些中国韩国不友好或者有一些问题的企业的出现，但是无论在这边是怎么样，我一直在向中国的朋友宣传着韩国的企业有多么的好，因为我喜欢韩国企业的原因是他们确实有着尖端的技术和非常坚强的匠人的这种精神，是我所喜欢的。中国的市场需要韩国的技术。 所以我们呢是把更多的投资在韩国有着优秀的技术、优秀的产品的企业中，然后把他们的产品和技术拿到中国再去赚钱，赚钱之后再投资到韩国来，是这样的一个想法。这么多年来也一直在这样做。同时，像盈多美丽的出售呢，我个人讲呢，专业很重要。 可能在中国给他最大的帮助只是市场的开拓，但是对于他的成长来讲，可能更需要在韩国的专业人士给他更多的支持，所以出售到了一部分，也希望他在韩国发展的越来越好，然后我们也还保留股份嘛，也希望在中国逐渐的帮他放大，是这样的。 자, 다음 질문인데요. 필러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뉴스거리도 좀 있었는데 좀 필러 사업 관련해서 중국과의 좀 연관성 또 사업 뭐 어떻게 좀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我在韩国的医美一直也是韩国的国策在支持的，是非常火爆的。那么我们在中国已经耕耘了20年，本身有着8000多家的加盟店，他们不单单有生活美容的需求，也有医学美容的需求。但是呢，就像 Pillow 这样的产业呢，在中国，应该在韩国应该有着1兆亿的市场，在中国只能是更大。 那我们在中国的时候呢，会首先通过我们的中国的政策吧，和我们的资源的优势，更快的拿到在中国销售的批文。那么在拿到中国销售的批文的时候呢，我们会先把它销往东南亚，包括新加坡、菲律宾、马来西亚，还有泰国、印尼这些国家。因为印尼它的批文大概3个月就可以拿到。 那我们在准备它的营销策划，先在东南亚作为它的第一站，同时去批复中国的批文。那么大概在15个月左右的时间，15个月到20个月左右的时间，会拿到中国的批文。那么中国的批文呢，我们本身在中国有着恒河医院，恒河医院呢，协和医院也是我们的股东，在共同的营销上，会有协和的专家帮我们来助阵和推广。 那么在中国人的心目中，只要协和卖都在用这个，那我们一定去来用这个。 자, 보이십니까? 이 장비, 검사 장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포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검사 장비가 들어있는데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만들어지고요. 저 뒤에도 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원체 메이저로 나가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는데 저 뒤에 장비들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장비 상황이 내년도에 30% 이상 또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또 진강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아, 이노메틀이 팔아서 그 자금들 빼지 않는다. 중국에 돈 넘어가지 않는다. 국내에서 투자해서 중국에서 돈 가져오겠다. 이 소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뭐예요? 영주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영주권자이고요. 또 하나, 자제분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학교 다니시고 계십니다. 아까 만나 뵀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8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자, 필러 이슈 있죠? 검사님 성장하고 있죠? 큰 문제 없이 회사는 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회사 또 오랜만에 또 제가 기업 방문했는데요. 앞으로 이 상황에서 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아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음 기업 방문에서 좋은 회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죠. 네, 김선현 위원님이 방문하셨던 기업이 바로 넥스트아이였습니다. 네. 2달 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이 넥스트아이 언급해 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가겠다 했는데 진짜 가셨네요. 네. 네. 진짜 다녀왔어요. 다녀왔고요. 진강 회장님 만나고 왔고, 그다음에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얘기 나누시고 궁금한 사항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주가가 최근에 좀 갑자기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매수 의견을 뭐 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2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나쁘지 않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얘기했던 부분이라 네. 잘 지켜보시고 회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오픈 채팅방에서만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넥스트아이를 막 고점에 추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네. 방송에서 회사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다녀왔으니까 네. 꼭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궁금하신 부분은 네.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서울경제 허반석 톡방으로 또 40분이나 들어오셨거든요. 많이 90 들어오셨어요. 90명. 네, 멋있네요. 40분. 40분? 40분. 네. 40분. 아니 40분도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 기분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허로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이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현대로템이 3만 원 갈 때까지 잘 모시고 가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로템이 3만 원 가면 제가 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또 진짜요? 있어요. 우리 가족방에서. 네. 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춤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 공약은 이제 가족방 분들하고 약속을 한 게 춤을 추겠다라고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긴 안 그 들어있어서. 영상은 네, 제 노람톡방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서 수소 이야기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수소 이야기는 제가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쯤에는 유전자 가위 그리고 복제 돼지 미니 돼지라 그러죠? 네. 영구용 돼지. 그쪽 부분 제가 어마어마하게 판 적이 있었어요.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하면서 그 이후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뭘 했냐면 상용차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SPC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부하고 이제 참여하는 몇몇 기업들하고 코하이젠이라고 해서 코리아 하이드로겐 에너지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특수목적 법인을 중심으로 지금 전국에 깔려있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엔 거기에다가 수소 충전소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거거든요. 네. 정부와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수소는 챙기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현대로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 리포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리포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결국에는 천연 가스를 공급받아서 추출을 해서 충전소까지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수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이유가 저희 트레이딩 Q&A 마지막 질문이 또 수소차에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아쉬워서 또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시고 사칭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투자 상담은 불법이라는 점 여러분들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거래자들은 자본시장 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